안녕하세요. 저는 입시미술 기초 연필편 시리즈로 알려드릴 건데요. 뚱티라고 하고요. 이 기초라는 것은 되게 모호하죠. 기초가 어디까지인가? 기초는 지도하는 사람마다도 기초의 범위가 다를 수 있고, 학원마다도 기초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도 기초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화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기초 과정이 다를 수 있고, 입시미술 중에서도 기초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다를 수 있고, 조형 수업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기초 과정이 또 다를 수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 기초가 다를 수 있겠죠. 회화 입시 기초가 다를 수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입시미술 기초 연필편은 기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순서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시미술의 기초 디자인의 기초라고 해서 꼭 여기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쪽 미술에도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초 디자인의 입시 미술은 아무래도 사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물에 대한 기초가 많겠죠. 그리고 만화 애니 기초라 하면 인물 표현이 많겠고, 인물 동세나 비례, 그 다음에 풍경, 배경, 의상, 동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회화 입시 미술의 기초라면 정물 표현이라든지 인물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 기초 같은 경우는 조형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기초가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고, 다채로운데요. 저는 기초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맨 처음 학원에 와서 배우는 순서에 맞게끔 영상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단편적으로 육면체면 육면체다, 아니면 선은 이렇게 쓴다, 사물은 이렇게 스케치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워나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리는 이 연필 기초편은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반영이 되고, 강사쌤들도 숙지를 하고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연필편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 기초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채색이 함께 병행이 되는데, 채색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학원마다 사용하는 물감, 사용하는 재료, 그 다음에 같은 사물이더라도 사용하는 색, 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수정이 용이하고 어느 곳에서나 그나마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필을 가지고 기초 과정에 대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오늘 시간은 뭔가 그림을 설명을 한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영상이 이어질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그림을 처음 그리면 선 연습을 시작을 하겠죠. 선연습을 하면서 담당 선생님들이 연필을 잡는 방법, 그리고 연필을 깎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하고, 종이의 어떤 앞뒷면 구분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선 연습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톤 단계 연습을 해요. 자, 톤 단계 연습을 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이 순서에 맞게끔 올라갈 겁니다. 톤 단계 연습이 되었으면은 일단 투시도법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 순서들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순서들을 지켜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해 왔고, 입시 미술까지 해서 대학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학원을 처음 다녔을 때, 입시 미술을 처음 접했을 때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현역의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대학을 보내고 있고 하니까 여러 명을 가르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투시도법 연습을 하고 나서는 기본도형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본도형에서는 일단 카테고리가 조금 나눠져요. 첫 번째, 기본도형 스케치 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육면체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원기둥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번째, 구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형태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형태 연습. 기본도형 다음에
보통은 기본도형의 연습을 했으니까 그 양감을 내는 원리와 가장 근접한 사물을 가지고 연필 소묘로 바로 넘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를 그렸으면은 정육면체하고 유사한 벽돌을 그린다든지, 원기둥을 한번 그려봤으면은 원기둥과 유사한 어떤 캔을 그려본다든지, 굴을 그려봤으면은 공이나 사과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양감의 원리를 대입해서 사물을 그리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형태 연습을 따로 연습을 할 수 있는 편성을 좀 한 편입니다. 형태 연습에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사진을 보고 형태를 그려내는 방법과 실물을 보고 형태를 그려내는 방법인데요. 현재 입시 제도의 어떤 문제 출제 방식을 염두에서 만든 수업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기초 디자인에서는 사물이 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물들이 사진으로 여러 각도로 찍혀서 나오거나 작은 실물로 출제가 되거나, 그러면은 크기도 다양하게, 시점도 다양하게, 방향도 다양하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물이 가진 형태적 특징 아니면은 물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줘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형태를 잘 그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형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형태 연습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재질감 표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이 재질 표현을 넘어가기 전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채색이 저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채색도 단계 연습이 있고 채도 연습이 있고 도형을 그리기도 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소묘 수업과 채색 수업이 같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연필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채색 파트는 당분간 빼고 연필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수업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 표현 설명을 해야겠죠. 재질 표현에는 기본적으로 나무나 쇠, 스테인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유리, 플라스틱, 돌,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가죽이 있을 수도 있고 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자주 사용되는 소재들 몇 가지 정도만 재질 표현으로 연습을 하고, 나머지 특수한 재질 같은 경우는 사물에 직접 대입을 하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질 표현이 되고 나서는 사물 소묘로 넘어가요. 실제 사물을 가지고 연필 가지고 소묘를 하는데, 이 사물 소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다뤄야 될 어떤 개체 위주로 질감 표현이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고, 형태가 특징적인 것들을 다뤄볼 수도 있고, 종이 위에 하나의 사물을 잘 그려보는 이 개체 표현 연습을 한 다음에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거예요. 주제 부위에 있는 사물과 멀어져 있는 사물에 대한 어떤 묘사량의 차이, 대비의 차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사물을 두고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표현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하면은 이제 연출에 대한 표현을 할 거예요. 연출이라는 거는 그 사물의 물성을 활용해서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위가 있으면은 무언가 잘라준다거나, 끈이 있으면 끈으로 묶어준다거나 그런 연출을 하겠죠. 그리고 호두 같은 게 있으면 호두를 두들겨서 깨서 먹으니까 그렇게 깨어지는 어떤 상황 연출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게 있으면 나무젓가락이 부러진다거나,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깎고 있는 어떤 찰나라거나, 이런 것들의 연출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부러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연출들은 하지 않고 그럴 법한 것들이겠죠. 깨지지 않는 거를 억지스럽게 깨거나 하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출들을 연습을 하는 단계가 제가 잡은 연필편의 기초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과정을 실제로 가르쳐 보면 조금 긴 편이에요. 어떤 학원이나 어떤 분은 이 기본 도형이 끝나면 기초 과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사물이 들어가는 즉시 이거는 기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기초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기초는 사물이면 사물이든 인물이면 인물이든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죠. 입시미술의 기초를 영상으로 올리기는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영상만 보고 이 과정대로 배웠다고 해서 이거는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대학 그림은 노하우가 학원들에게 있죠. 어떤 대학은 어느 정도의 어떤 완성도, 연출력을 요구하더라. 그거는 개인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핀터레스트나
광고용으로 나오는 그림들은 강사쌤들이 되게 많이 그려가지고 실제 시험작에서 나오는 수준을 일반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과정은 이런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은 학원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은 다양한 미술의 소양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저의 영상은 20편 정도가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영상을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일반인에게 공개해도 될 정도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스스로 겪었다고 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은 선생님과의 눈높이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톤 단계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이 정도 톤이 맞나요? 하면은 이게 숫자로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 혹은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이런 식의 교육이란 말이죠. 이거는 어떤 안목에 대한 전달의 교육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혼자 연습을 해서 감을 잡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그 적당한 정도라는 적당한 정도라는 지점 이런 것들은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도법도 마찬가지죠. 뒤로 갈수록 모여지고 좁아지는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거는 어디까지 해야 사물이 입체감이 있어 보여지고 맞아 보여지는지 왜곡되어 보여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연습을 하긴 하더라도 나중에는 재점검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자 이렇게 입시미술 기초 연필편을 준비를 했어요. 가능한 일주일에 한 편씩 정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기초를 완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이 개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들은 잘 되어 있는 것도 많긴 하던데 기초부터 한번 배워봅시다.